지금 들려오는 이 노래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마크는요? 호수가 있는 산 위에 태양이 하나 떠 있는 간결한 마크. 학교에서 환경운동 캠페인 전단을 주거나 쓰레기 줍기 활동을 갈 때마다 봤던 그 마크입니다. 환경운동계의 암모나이트, 공익 캠페인계의 시조새 같은 이 마크. 1992년에는 이 노래와 마크를 알린 한국판 라이브 에이드로 불렸던 레전설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였는지 지금 머릿속으로 자연스레 떠오르셨다고요? 삐빅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나이는 부록 40 언저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솔찬히 오래된 이 노래가 최근 다시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어쩌면 노래가 나왔을 때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 Z세대 사이에서도 화제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청와대에서 뮤직비디오로까지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 왜 다시 화제가 됐는지 오늘 그 이유와 배경 저희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진입니다. 최현우입니다. 손호영입니다. 윤수정입니다. 네, 우선 방금 들으신 배경음악이 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1992년에 열렸던 조선일보 환경보전 슈퍼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의 주제곡 더 늦기 전에라는 곡입니다. 고 신해철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도 하죠. 이게 인트로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대의 감별기예요. 저는 이게 모르는 척 하고 싶은데 너무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요. 낯설다고 그래도 한번 주장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청취자분들이 선배의 나이를 더 잘 가늠을 하실 것 같네요. 그런다고 아는 게 모르는 게 되진 않잖아요. 언젠가 아이들이 줄 알아서 이게 노래가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성대모사인가요? 성대모사 잘 들었고요. 네, 아마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노래 아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특히 10대, 20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방송 시작부터 틀어드린 그 더 늦기 전에라는 노래는 1992년 조선일보가 범국민 환경보전 캠페인 차원에서 기획 발매했던 이 내일은 늦으리 컴필레이션 음반의 대표곡이죠. 그 청취자분들 컴필레이션 음반이 뭔지는 다들 아시는 거죠? 나우 시리즈, 맥스 시리즈, 연가 시리즈 이거 모르신다고요 지금? 너무 오래전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저 그 옛날에 엄마 아빠 차에서 꼭 한 장씩 있던 그 CD 엄마 말씀하시는 거. 아빠 쌍둥이였군요. 부모님 세대와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신. 네, 컴필레이션 음반은 말 그대로 모음집을 뜻하는 건데요. 여러 가수들의 음원을 취향에 따라 큐레이션한 편집 앨범을 말합니다. 나우 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컴필레이션계의 조상님 같은 유명 음반들의 예시고요. 특히 내일은 늦으리는 발매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던 컴필레이션 앨범이었습니다. 네, 그 요즘으로 치면 스트리밍 있잖아요. 추천 재생 목록이나 네. 뭐 추천 플레이리스트 모음곡 뭐 이런 앨범인 거죠. 조선 그쵸. 추천인 거네요. 그렇죠. 조선 추천 음악이죠. 앞서 이 캠페인이 공익 캠페인계의 레전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저희 회사가 은근히 참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수십 년째 좀 일관되게 환경을 좀 보호하자라는 기사를 참 많이 썼고요. 네. 심지어 그때부터 환경부가 펼쳐왔던 대다수의 환경 캠페인에 조선일보 이름이 안 들어간 게 없었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1992년도부터 그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해서 4년 동안 4개 앨범에 그 저희 탑골 공원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신해철,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 이승환, 뭐 공이로비, 김건모, 부활, DJ DOC, 강산의 룰라 뭐 이런 당대 톱 뮤지션들 그 32팀을 어마어마하다. 모아가지고 네 어마어마하죠. 그 네. 환경보호 관련 노래 42곡을 그 당시에 LP, 카세트 테이프, CD 형태로 발매를 하고 콘서트도 열었던 거였어요. 거기다 약간 당시에 한국판 라이브 에이드, 약간 위아더 월드 같은 맞아. 느낌의 좀 네. 콘서트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 내일은 늦으리 테이프들을 이제 중고 나라에서 또 다 새잡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DJ 소울스케이프라고 되게 유명하신 그 DJ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 오랜만에 걸어서 이 앨범 가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역사적 맥락이나 이제 뭐 당시 이 환경 그 로고 이미지 같은 게 사람들한테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있어서 초판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원작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리마스터링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거를 수집하시려고 하시는 그 가치가 네. 조금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 1992년에 그 내일은 늦으리 앨범에 수록이 됐던 그 고 신해철 씨의 1999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신박해요. 네. 지금 PD님이 슬슬 틀어주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고 신해철 씨의 애칭이었죠. 마왕님. 진짜 딱 마왕이 그린 근미래의 환경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노래고, 듣다 보면 마왕 신해철 씨의 방송, 뭐 노래 다 좀 그리워지는 곡입니다. 1999의 이미지가 지금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Y2K 막 이런 Y2K 이런. 추억의 이름들. 지금 막 또 노래가 바뀌었는데요. 이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스피릿이 충만했던 시기에 불렀던 나를 용서해줘라는 노래인데, 지금 이 중간에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굉장히 좀 과격한데 막 체인 목걸이, 뭐 찡 달린 가죽 반장갑 끼고 막 머리채 흔들어줘야 될 것 지금 흔들고 같은데, 있습니다. 헤드뱅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드는. 막상 가사를 들어보면 또 이게 세상 착해요. 음악은 거의 뭐 불닭볶음면처럼 마라맛, 매운맛인데 가사가 너무 순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 보호하자는 내용. 약간 사리곰탕면 같은 가사를 써주신 착한 노래예요. 착한 노래네요. 오늘 저희가 이 노래 왜 콕 집어서 좀 들고 나온 건가요? 네, 벌써 내년이 2022년이잖아요. 이 앨범이 처음 나온 게 내년이면 30주년이라고 합니다. 30살. 와. 네. 또 저희가 이거를 또 들고 나온 게 이게 작년 말부터 이 캠페인이 심폐소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다시 소환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좀 반전입니다. 누구신가요?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랑 탁현민 의전비서관이에요. 그분들이 작년 12월 10일에 이제 정부가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 한다고 했던 걸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요. 기억하죠. 네. 제가 그때 기사를 썼는데 그때 이 선언 중계하는 KBS에다가 탁현민 비서관이 흑백 TV쇼 지침을 내렸다. 맞아. 뭐 이런 네. 내용이 많았어요. 그 생중계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하고 뭐 컬러 자막이나 로고 이런 건 불어한다라는 지침을 전달을 해가지고 KBS 노조가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당시 되게 웃겼던 게 환경 보호하자고 한 건데 사실 요즘에 흑백 장비가 없는 거예요, KBS도. 그래서 흑백 화면을 제작을 하려면 네네. 컬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에 다시 중계차에서 흑백으로 조정을 해야 돼서 오히려 더 환경 전기 오염- 아끼려고 지금 흑백 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탁 비서관은 흑백 화면이 컬러 화면 4분의 1반 데이터가 소모가 된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 그거 하려면 2배로 더 데이터가 소모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던 그쵸. 거고, 그때 또 KBS 노조가 너무 분노를 해서 성명을 좀 냈었거든요. 분노를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때. 그때 이름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좀 긴데, 언론 자유, 방송 독립 그런 건 개나 줘버려. 청와대 의전비서관 왕 PD실이 이렇게 길게 달아서 냈더라고요. 이 왕PD인가요? 근데 하필 그때 이 방송으로 중계되던 그 선언식에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일보 환경보전 그 슈퍼콘서트 1992년 앨범을 바로 앞에다 놓고 사진도 찍고 막 선언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앨범이 왜 거기서 나와 싶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도 좀 놀랐는데, 진짜 청취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나중에 방송 들으시고 찾아보시면 떡하니 그 로고가 너무 잘 보이게 앨범을 제일 맨 앞으로 놓고 책상에 이제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그 선언식 때 김영석 작곡가가 네네네. 더 늦기 전에라는 그 저희 그 컴필레이션 앨범의 주제가를 좀 편곡을 하고 가수 하현우 씨한테 다시 부르게 해서 리메이크 곡까지 됐고요. 뮤직비디오까지 새로 찍어서 당시에 좀 그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짜 실제로 기획하고 그 환경 캠페인에 앞장선 언론사 얘기도 좀 언급을 해줬더라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 저희 대국민 홍보를 해주신 격이 됐네요. 남들 몰래 당사자 몰래 이제 그렇죠.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이 더 매력적인 거는 요즘 그 MZ세대가 환경 이슈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또 요즘에 인기인 그 뉴트로 트렌드. 그래서 탁현민 씨가 내일은 늦으리 앨범을 뭐 이런 그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다시 소환을 한 것 같은데요.
요즘 막 한남동, 연남동, 이태원 이런 데 가보면 다 젊은 분들이 LP판, 카세트 라디오 이런 거 듣고 있잖아요. 하플에서 꼭 그런 장비들이 빠지지를 않고 나오더라고요. 앨범이 되게 예뻐요. 보면 지금 봐도 예쁜데 근데 자꾸 저희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저희 편집국이 수십 년 동안 이제 환경에 약간 진심이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을 이어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 편집국에 앉아 있다 보면 솔직히 언제나 누군가 모 부서에서 물론 주로 사회정책부긴 하지만 네. 환경 관련 주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고통받고 계시죠. 이번에는 좀 어떤 환경 주제로 좀 캠페인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몇몇 환경 일꾼들이 소를 네, 키우고 환경 밭을 일꾼. 매면서 열심히 이 기획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저희 회사가 진짜 90년대에는 환경 이슈를 거의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장 유명했던 그 1992년에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부터 시작을 해서 93년도에는 배기가스 줄입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이런 게 있었고 네, 네. 94년에도 색강을 살립시다 그 시리즈가 있었고요. 이거 다 저희가 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네, 많으시더라고요. 모르시죠? 그냥 요새. 좋은 일 한다. 저희가 또 지난주 22일부터는 탄소 제로 30년 전쟁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특히 이 담당 부서 부장님께서 굉장히 환경 전문가셔가지고 관심이 많으신데 예전에 호영 기자도 재활용 쓰레기로 쌓인 그 쓰레기산에 올라가서 취재를 했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때 2018년이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있어서 아파트마다 우리 뭐 비닐하고 맞아. 스티로폼 수거 못한다 이런 공문이 막 붙고 그랬을 네. 때였죠. 냄새도 상당히 났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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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마다. 그쵸. 네, 신문에서까지 그 현장의 냄새가 저희가 모락모락. 기사에 냄새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사 찾아보시면 다들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호영 기자님이 그때 재활용 선별장에 직접 가서 오물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병을 직접 다 골라내는 맞아. 사진이 참 많아요. 표정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때 사진 찍으려고 마스크 좀 벗었다가 정말 어질어질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가정에서는 다 진짜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맞아요. 보니까 전혀 다양한 이유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던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 기사를 쓴 건데 그 캠페인 이후에 그 카페 내부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로 협약을 맺고 맞아. 뭐 네. 편의점에서는 페트병에 이제 그 딱 감싸서 나오던 그 페트병들을 뜯을 수 있는 소재로 바꾸고 이런 변화들이 좀 있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또 같이 도입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이 빨대인데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물렁물렁. 환경을 위해서라면 모두의 적이 되어버린 종이 빨대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돈을 더 쓰면 해결될 문제긴 해요. 제가 여행 가서 이제 뉴질랜드 쪽에 네네네. 가서 종이빨대 쓴 적이 있는데 1시간 담궈놔도 그 물컹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저희 원래 취지는 그런 이제 물컹해지지 않는 네네네. 종이 빨대를 도입하던 취지였는데 네. 이제 막상 현장에서 도입이 될 때 다 물컹해지다 보니 거의 재생용지 같은 이제 그런 종이빨대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시더라고요. 사내에서도 몇몇 선배분들이 이거 왜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어렸을 때 그 조선일보 그 쓰레기를 줄입시다라는 누런 쇼핑백을 나눠주고 학교에 매주 신문이랑 그 우유팩 같은 거 폐품 모아오라고 해가지고 안 갖고 가면 혼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그 어르신들이 학교에 그 옛날에 쥐를 잡자 캠페인 할 때 쥐꼬리 모아서 가져갔다 뭐 그런 느낌으로 들리지는 않겠죠 이게? 선배 약간 아주 조금만 예시를 현대로 돌아주시면 일단 쥐꼬리는 둘째치고 우유팩이랑 신문 모아서 가져간 세대가 좀 많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 약간 농담이고요. 이제 그만큼 저희 회사에서 했던 캠페인들 그리고 특히 환경 마크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고 요새도 참 많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진짜 온갖 차량, 뭐 교실, 엘리베이터, 공공장소 보이는 곳곳마다 깨알같이 그 시조새 같은 저희의 환경 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솔직히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아직 그 마크가 붙어 있는 걸 목격을 했어요. 진짜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나중에 기사에 첨부를 해드릴 텐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딱 그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거고 스티커도 새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숨은 로고 찾기를 해도 되겠네요. 윌리를 찾아라 같이. 실제로 이 로고가 그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태양, 산, 강을 딱 표현하면서 약간 마감에 쫓기던 그 디자이너의 인생작이 아닐까. 영혼을 갈아놓은.
그래서 요번에 이제 로고 이미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나이가 그대로 감별이 되는 어떤 감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 그러니까 단순히 1992년도에 그 환경 캠페인하고 노래가 소환됐다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시 소환된 건 그만큼 요즘 환경이란 키워드가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그 환경에 거의 과몰입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정의 귀가 왜 때문에 얘들이 이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배경을 좀 바라보는 분석은 여러 시각이 분분하긴 한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우선 첫째, MZ세대가 지구 온난화, 탄소 중립, 원전 논쟁 등 환경 오염과 보전 이슈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고 또 교육을 받아온 세대라는 걸 첫째로 꼽아요. 네. 그리고 둘째는 소셜미디어로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당당히 밝히고 또 퍼뜨리는데 열심히인 미닝아웃의 진심인 세대. 요런 특징을 좀 배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요즘 사회운동, 그 환경운동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샵 걸어가지고 맞아. 각종 캠페인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해시태그 종이 빨대 쓰기, 해시태그 텀블러 갖고 다니기 뭐 등등. 네. 텀블러 사용. 네. 맞아요. 인스타 들어가시면 진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 특히 MZ세대는 선한 영향력을 중시를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리고 그걸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데 좀 주력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이 한 일을 좀 오른손이 알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쵸,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게 하는. 자기 PR의 수단이 네네네. 되는. 맞아요. 샵 기부, 샵 환경, 샵 소통, 샵 오빠 뭐 이런 느낌. 왜 거기서 오빠가 나와요? 오빠랑 한번 붙여줘야 됩니다. 그 아. 샵하고. 그리고 이들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단순히 내 나라만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국제적인 문제에도 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요새는 식상할 정도로 해외와 국내의 구분이 소셜미디어상 없어진 세대이다 보니 다 함께 도움이 되는 인류의 적인 키워드인 환경에 쉽게 공감하고 꽂히는 거죠. 지구촌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듣네. 맞아요. 이거 요새 꺼내면 진짜 약간 좀 조금 더 80년대 단어 같은데. 맞아요. 올드한 취급을 좀 받을 수 있죠. 요새는 정말 SNS 때문에 그런 국경이 없잖아요. 네. 특히 유튜브는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외국어로 된 유튜버도 정말 자유롭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한 2, 3년 전부터 그 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 브이로그 보면서 환경 문제야 저 사람들 정말 진심이구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심지어 정말 진심으로 100년 뒤, 1000년 뒤에 미래 세대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당장 코앞에 닥친 내 문제 수습하기도 급급한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자기 반성인가요? 특히 또 MZ세대의 환경운동은 주로 착한 소비, 가치 소비와 맞물린 특징을 또 보여요. 저희 그 지난 방송 이벌찬 기자님과 함께했던 중국의 MZ세대 분석 방송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 MZ세대의 특성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MZ세대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주로 지갑을 여는 가치 소비에 주력을 합니다. 특히 친환경 상품도 일종의 가치 소비처럼 지갑을 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부터가 이꼬르 환경운동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모바일 기반 설문조사기관 오픈 서베이의 Z세대 트렌드 리포트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또 통계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기자들은 통계의 진심입니다. 과몰입 아닌가요? 통계에 수도 몰입한 있습니다. 수정 기자. 네, 아무튼 이들의 설문에 참여한 Z세대의 51.5%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54.7%가 나는 착한 소비를 노력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만큼 친환경도 가치 소비, 착한 소비 측면에서는 MZ세대를 좀 사로잡는 키워드가 된 거죠. 좀 이렇게 착하고 싶다라는 심리를 노린 관련 상품과 캠페인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특히 지금 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로 만든 그 길 가다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아코디언 모양의 주름 에코백, 주름 가자요. 맞아요. 네. 이뻐요. 색깔 너무 그거. 예쁘던데요? 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장바구니에 계속 넣어두고 계시네. 그런 거랑 아니 뭐 대나무 빨대, 씹어먹는 빨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2019년에 한 1년
3년 정도 오틀리를 마셨거든요. 오틀리가 뭔가요? 그 귀리로 만든 우유인데 약간 뻘쭉한 그 우유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젖소를 키울 때 그 젖소들이 끼는 방귀가 메탄가스가 방귀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진짜입니다. 환경운동보다 네, 진짜 너무 주장하는 거예요. 진지했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방구에 또 진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아 나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오틀리를 오랫동안 마셨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잠시 수입이 중단되면서 못 마시기 시작했는데 너무 슬프네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1마일당 환경보전 캠페인에 뭐 달리면은 기부가 된다 이런 기획들이 이제 이거 되게 흔한 정도죠. 막 쓰레기 이렇게, 주우면서 네, 맞아요. 달리는 그 줍깅 이런 것도 줍깅도 있고요. 있고. 네. 유종원 기자가 줍깅 그거 체험했었더라고요. 아유, 보니까. 기자들이 참 귀가 얇아가지고 이런 것도 좋다고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다 사람들이 해봐야죠.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종류도 그런 캠페인이 다양해졌지만 저는 또 영향력도 참 커졌다는 생각이 든 게 최근에 비트코인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달 초에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네. 비트코인 채굴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린다면서 요거를 테슬라 차량 결제 수단에서 좀 제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비트코인 얘기 나오니까 아마 아직 안 빼셨나요? 좀 주의해 주세요. 네, 비트코인 아마 발언은. 듣자마자 이제 좀 욕을 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쭉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또다시 비트코인 채굴에 친환경 연료를 쓴다는 주장도 막 나오니까 머스크가 진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를 다시 허용을 하겠다. 아. 이상한 사람이죠 되게. 네네. 아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너무 그렇게 짜증나요. 너무 그렇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비트코인 값이 진짜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 실체가 모호하고 실물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조차 친환경 이름 하나 얻고 안 얻고에 따라서 가격이 좀 변동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저희 23cm가 조선닷컴의 동영상 리뷰 서비스 왓칭 연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넷플릭스, 왓챠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만큼 찾아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저도 그때 그 오틀리 마실 때 비건을 한참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찾아보다 보면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될 뭐 비건 관련 넷플릭스 맞아요, 맞아요. 컨텐츠 탑5 뭐 이런 거 되게 네네네네.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저희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해양 오염을 다룬 다큐 시스피라시 시리즈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였잖아요. 물론 조금 논란이 있는 다큐기는 한데 논란이 이거 있어요. 예, 그걸 포함해서 여러 다큐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방금 이제 논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좀 논란도 있고 이런 거에 너무 이것저것 다 친환경을 붙여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과몰입 아니냐라는 반응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런 친환경 대세를 좀 자기들 상품이나 본인들의 이미지를 좀 홍보하는데 팔아먹는 기업, 뭐 단체가 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뭐 무늬만 친환경이라고 하죠. 그 친환경이라고 홍보해서 사봤더니 알고 보면 전혀 친환경이랑 상관이 없다든가 심지어 친환경이라고 홍보를 한 제품이 실제로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걸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성역화해가지고 결국 또 환경 팔아가지고 누군가 배 채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환경팔이 약간. 네. 그 MZ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공익을 위한 그런 마음하고 노력 같은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문제는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건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일단 검증이. 친환경 제품 다 비싸서 돈은 많이 쓰게 되는데 맞아요. 그게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근데 이걸 꼬집는 그 컨텐츠도 많이 나왔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서평으로 소개했던 그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30년 경력의 환경 영웅 그 마이클 셀렌버거가 지은 이름이 죄송해요. 어려워요. 다시 할게요. 이름이 어렵네요. 마이클 셀런버거가 지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거 읽어보셨나요? 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냥 딱 넘기자마자 계속 명치를 때려요. 그 분이. 쾅쾅쾅 계속 때리죠. 이 책에서는 그 풍력 발전으로 막 집 전기를 대고 비닐봉지 대신에 종이봉투 쓰고 종이 빨대 쓰고 뭐 목장에서 방목해서 키운 소고기를 먹고 뭐 이런 게 지구 환경 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희가 다 이거 도움된다고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다들 네. 도움된다고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풍력 발전은 그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철새하고 곤충들을
오히려 죽이고 있고 종이백은 만들려고 하면 그 비닐봉지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비닐봉지보다 재사용도 더 어렵다 이런 네네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방목환소는 사육 기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사료 먹고 방귀를 방구. 끼워서 네. 그 탄소 배출량이 공장식 축산보다 오히려 4배나 더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제인 그 원자력 네. 오히려 원자력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듣다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환경 정책들이 거의 무쓸모라고 얘기를 하는 책인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번 정부에서 엄청 밀었던 또 하나의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태양광 발전이 필요 없는 아무 논밭에도 태양광 패널로 도배를 좀 하고 있다는 사진이 올라와서 좀 논란이 시게 됐었죠. 그리고 막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산 찍은 사진 보면은 너무 싹 다 이제 벌목을 해가지고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다 반사판으로 돼 민둥산이잖아요. 있고. 네, 실제로 그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에 참여한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아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런 기사들도 여러 번 나왔죠. 진짜 진실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 1년 동안 그 오틀리에 쓴 그 돈이 그 이름모를 그 북유럽 기업의 네. 마케팅에 노란한 건 아닌지 1위가 논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신념을 가진 그 친환경 소비를 본인이 고집하는 걸 넘어서 뭐 남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친환경 소비를 안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환경 탈레반 같은 사람들. PC충들. 너 환경 운동 안 하면은 총 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리고 또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친환경이 결코 이렇게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상품들 대체가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굉장히 비싸게 출시가 되고요. 또 사실 이런 거를 사서 일일이 다 바꿔나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강요한다는 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친환경 착한 소비란 단어가 앞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기보단 주관적인 단어일 수도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반응이 좀 피곤하다는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정치적 올바름 너무 과도하게 그거를 강요하는 게 좀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MZ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캔슬 컬처잖아요. 좀 자기 신념이나 사상이랑 안 맞으면 소셜 미디어를 그 팔로우하거나 구독을 끊어버리는 일종의 온라인 불매 운동을 자주 벌인다는 건데요. 가차 없이 네, 문제는 이게 좀 이런 적극적인 행동들이 엉뚱한 보복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이슈에서도 마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Z세대 환경에 대한 그 관심하고 시도 자체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그 기업들이 각성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오틀리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틀리 수입을 빨리 허하라. 오틀리의 진심인 기자.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는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나중에 그 세대가 정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가 됐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환경 문제에 더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내일은 늦으리 캠페인과 MZ세대의 환경 과몰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MZ세대의 환경운동 방식이 결국 미래의 환경운동 주류로 자라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은 그 MZ세대 환경운동의 긍정적인 특징은 착한 소비, 친환경 소비 이런 건데 결국에는 환경운동을 생활 습관처럼 이제 들여오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잘 살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 컵 대신에 뭐 텀블러 사서 갖고 다닌다거나 이런 게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MZ세대 소비자를 잡기 위한 기업들도 결국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이들을 겨냥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ESG 경영 막 이런 거 신경 쓰게 되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된다는 차원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작용 방지 차원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그런 변화가 결국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아까 짚어주신 무늬만 친환경 이런 게 아닌지 잘 지켜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보되 친환경을 남한테 폭력적으로 강요하지 말 것. 결국 이것도 하나의 신념의 영역이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에코백 열풍 불면서 비닐봉지 쓰지 말자고 하면서 에코백을 또 너무 많이 생산해서 환경에 지금 오히려 사야 해가 되고 되는데. 있다. 그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네. 에코백만 지금 100만 개예요 지금.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그 사소한 그 생활 실천 다짐 같은 걸 하나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단 텀블러를 당분간 들고 다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좀 집의 환한 분위기를 위해서 조명을 많이 켜는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불만 남겨두고 소등을 생활하겠습니다. 저도 경진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텀블러 사용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 네네. 또 하나 제가 좀 어려운 다짐이 있는데 네. 제가 자라에서 옷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자라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자라를 끊기란. 못 끊는데 이거. 네, 그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망친다는 네, 이제 정말 그런 많이 주장도 망치죠.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사자.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요새 캠핑에 좀 관심이 많이 네네네. 생겼는데 캠핑 때 사실 일회용품을 안 쓰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캠핑용품도 그 친환경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네네. 솔찬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을 좀 줄이고 클린 캠핑하는 쪽으로 많이 시도를 거의 해보겠습니다. 이삿짐 막 몰고 가듯이. 아, 그렇죠. 이제 약간 가출 수준으로 짐을 들고 댕겨야겠지만 수정 기자 어깨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뻐근한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롭고 따끈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